미국 텍사스 출신의 29세 디자이너 에밀리. 뉴욕의 빠른 도시 생활에 지쳐 번아웃을 겪고 있던 그녀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행지를 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 가장 저렴한 편도 항공권이었죠.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휴식이 필요해서 떠난 여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도 본 적이 없었고 한국 음식이라고는 중국집에서 파는 탕수육 정도만 먹어봤을 뿐이었죠. 그냥 항공료가 가장 저렴해서 선택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디자이너.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클라이언트들의 끝없는 수정 요구, 동료들과의 경쟁,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뉴욕의 생활비까지. 29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항상 밝았던 제 미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죠. 일단 모든 걸 멈추고 어디든 떠나자고요. 아시아 여행을 생각한 건 단순히 미국과 가장 다른 곳에 가보고 싶어서였어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음식. 그런 곳에서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거든요. 여행사 웹사이트에서 아시아 각국의 항공료를 비교해보니까 한국이 가장 저렴했어요. 일본은 너무 비싸고 중국은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한국은 딱 제 예산에 맞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솔직히 별로 끌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친구들도 한국, 왜 거기? 이런 반응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항공권을 끊었고 어차피 목적은 휴식이니까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별다른 설렘은 없었어요. 그냥 도망가는 기분이었죠.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떠나는 여행. 기대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기대도 없었으니까 모든 게 놀라움이었거든요. 첫인상 도시 속 자연의 조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깔끔하다였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놀랐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받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 있는 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도심 한복판에 산이 있는 거더라고요. 북한산이라고 하더군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맨해튼에서 센트럴파크도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한국은 자연 그대로의 산이 도시와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강을 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강변을 걸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강 주변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자전거길, 산책로, 잔디밭까지. 그리고 강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그 뒤로 솟아있는 산들. 이런 조화는 정말 처음 봤어요. 둘째 날에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KTX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속도에 놀라고 또 놀랐죠.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니. 그리고 밤에 본 광안대교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다리 전체가 LED로 반짝이면서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자연을 보려면 도시에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나가야 해요. 국립공원이라도 가야 제대로 된 자연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지하철 몇 정거장만 가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었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은 정말 처음 봤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도시 설계 자체였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그 위에 도시를 세운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도시가 발전해온 느낌이었거든요.
산은 그대로 두고 그 주변으로 건물을 세우고 강은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도로를 내고 이런 도시 설계 철학은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일상 등산하는 사람들. 셋째 날 아침 시차 때문에 일찍 깨서 숙소 근처를 산책하게 됐어요. 아침 6시쯤이었는데 벌써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등산복을 입고 등산 스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특별한 행사라도 있나 싶었죠. 호기심에 그분들을 따라가 봤어요. 남산 입구까지 가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60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줄줄이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빠른 속도로요. 저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시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께 용기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번역 앱을 써가면서요. 매일 이렇게 등산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30년째 매일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30년째 매일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70세가 넘은 분들은 대부분 건강 문제로 활동이 제한적이에요. 요양원에 계시거나 집에서 조심스럽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산을 오르고 정말 활기차게 대화하시고 심지어 산 정상에서 운동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산 정상에서 태극권을 하고 계셨어요. 동작이 정말 우아하고 부드러워서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손짓으로 함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태극권이었지만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등산하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이게 한국 시니어분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정말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거죠. 미국에서는 노후라고 하면 은퇴 후에 조용히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노후라는 게 뭔지 새롭게 깨달았어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싶었죠. 교통의 충격 정확하고 친절한 시스템.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정시 운행이라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언제 올지 모르고 와도 고장이 잦고 더럽고 시끄럽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부터 충격을 받았죠.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함에 놀랐고 전광판에 나와 있는 도착 시간을 보고 또 놀랐어요. 1분, 3분, 5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이게 정확할까 싶었는데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이요. 아침 러시아워든 밤늦은 시간이든 상관없이 정시에 들어왔어요. 이런 정확성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계획을 세우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환승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은 환승이 무료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실수인 줄 알고 영무원분께 물어봤어요. 환승 요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네, 무료예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정말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 수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KTX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정말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아메리칸 아시아의 기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쾌적했죠.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도착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택시도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택시가 정말 깨끗했고 기사분들이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밤늦게 혼자 택시를 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들을 배려하는 마음, 정확함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모두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특별한 경험 야구 경기의 열기. 한국에서 만난 친구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야구는 미국 스포츠잖아요. 메이저리그도 많이 봤고 양키 스타디움에도 몇 번 가봤거든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맥주 마시면서 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잠실 야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일단 소음 수준부터 달랐어요. 응원가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드럭과 나팔 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야구장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였는데 양팀 응원단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관중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선수 개인 응원가도 있고 상황별 응원가도 있고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치어리더가 아니라 관중들이 주도하는 응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치어리더나 마스코트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한국은 팬들이 스스로 응원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응원단장의 지휘에 맞춰 수만 명이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경기 내용도 흥미진진했지만 솔직히 응원 보는 재미가 더 컸어요. 홈런이 나오면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환호하고 삼진이 나오면 아쉬워하면서도 계속 응원하고 9이닝 내내 열기가 식지 않더라고요. 7회 세븐일레븐 이벤트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배달의 민족 댄스를 추는데 그 모습이 정말 신기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추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관중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선수들과 하이파이브하고 마지막까지 응원가를 부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야구가 아니라 축제구나 싶었어요. 메이저리그의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한국 야구의 이런 열정적이고 참여형 문화는 정말 독창적이라고 생각해요.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만의 특별한 스포츠 문화를 경험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음식과 사람 따뜻함의 발견. 한국 음식에 대한 첫인상은 매웠다였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 혀가 얼얼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깊은 감칠맛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특히 김치찌개에 돼지고기와 두부가 어우러진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삼겹살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고기를 미리 구워서 가져다 주는데 한국은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왜 돈 내고 고기를 구워야 하지?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우면서 이야기하고 상추에 싸서 먹고 이런 방식의 식사 문화는 정말 새로웠어요. 길거리 음식도 놀라웠어요. 명동에서 먹은 떡볶이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그 맛, 그리고 쫄깃한 떡의 식감. 미국에는 없는 독특한 음식이었죠. 붕어빵, 호떡, 타코야키까지. 길거리 곳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감동받은 건 음식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어느 날 명동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일이에요. 지도를 보면서 헤매고 있는데 한 가족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는데 휴대폰 번역기를 켜서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자기들이 가던 길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것도 20분이나 걸어서요. 도착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한국 여행 잘하고 가세요라고 하시면서 웃으며 떠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편의점에서도 감동받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해서 주문하기가 어려웠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제가 뭘 찾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몸짓 손짓으로 소통하고 심지어 번역 앱까지 써가면서 도와주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마음.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문화였어요. 한국 음식의 맛도 좋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맛이 더 깊이 남았어요. 역사와 질서 깊은 뿌리. 한국의 역사 유적지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경복궁에 처음 갔을 때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됐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온전히 보존된 궁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근정전 앞에 서서 바라본 그 장엄한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6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의 역사가 200년 남짓인 걸 생각하면 한국의 깊은 역사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경주에서 방문한 불국사도 감동적이었어요.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면서 1300년 전 사람들의 정성과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그 세밀한 조각과 완벽한 비례,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견고함.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 유적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국의 깊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에서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에서 오랜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질서의식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타는 것,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은 비워두는 것,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명동이나 홍대처럼 정말 붐비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밀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길을 걸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런 배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 같아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것도 좋았어요. 궁궐이나 전통거리에서 한복을 입고 걷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박물관에서 본 한국의 역사도 흥미로웠어요. 외침을 많이 받았지만 꿋꿋하게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온 강인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발전시켜온 지혜. 이런 역사적 배경이 현재 한국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오래된 역사와 현대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균형감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온 이유. 2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왔던 나라가 제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번아웃으로 지쳐있던 제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고 디자이너로서의 영감도 새롭게 얻게 되었어요. 마지막 주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호텔방에서 여행 일기를 쓰면서 지난 2주를 되돌아보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했어요. 처음 김치찌개를 먹고 눈물을 흘렸던 일 할아버지와 함께 등산했던 일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따라 불렀던 일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신 가족분들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추억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 디자인 철학에 영향을 줬어요. 자연과 도시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배려. 이런 것들을 제 작품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색감에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한복의 은은하고 우아한 색상, 궁궐의 단청 색깔, 한강 야경의 화려한 조명들. 이런 색상들을 제 디자인에 활용하고 싶었어요. 여행 중에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경복궁의 지붕 곡선, 불국사의 석탑, 부산 바다의 파도, 서울 야경의 실루엣까지. 제가 느낀 감동을 그림으로 담아두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뉴욕으로 돌아가서 그 스케치들을 보면서 작품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행 마지막 며칠 동안은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한국어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배워서 사용해보니까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하는 걸 신기해하시면서도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졌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야구장에서 함께 응원했던 친구, 등산에서 만난 할아버지, 길에서 도와주신 가족분들, 그리고 편의점 알바생까지.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인연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도 한국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쇼핑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어요. 명동에서 한국 화장품을 잔뜩 샀고
인사동에서는 전통차와 한국 전통 소품들을 샀어요. 그리고 김치와 고추장도 사서 미국으로 가져갈 예정이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의 맛을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정말 아쉬웠어요. 이제 막 한국과 친해졌는데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죠. 공항 직원분도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또 오세요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2주 전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냥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언젠가 꼭 다시 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한국에서의 2주를 되돌아봤어요. 등산하는 어르신들, 정확한 지하철, 열정적인 야구장, 매콤한 김치찌개,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궁궐들. 모든 기억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화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번아웃에 시달리는 지친 디자이너가 아니라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뉴욕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모두들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표정부터 달라졌다고, 훨씬 밝아졌고 에너지가 넘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이 저를 치유해준 것 같아요. 뉴욕으로 돌아가서 처음 만든 작품도 한국에서 본 한강의 야경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어요. 강물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포스터였는데 클라이언트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받은 영감이 제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주 3회 한국어 수업을 듣고 집에서도 한국어 앱으로 공부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특히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 디자이너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랑의 불시착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게임 킹덤까지.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드라마 속 한국 문화가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K-팝도 듣기 시작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유명한 그룹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었어요. 한국 음식도 뉴욕에서 계속 찾아 먹었어요. 코리아타운에 가서 김치찌개, 삼겹살, 비빔밥을 먹으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한 한국 요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김치볶음밥 정도는 제법 잘 만들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왜 거기 하던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저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자고 하더라고요. 올해 말에 다시 한국에 갈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전주 한옥마을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경주의 불국사 말고도 다른 역사 유적지들도 더 많이 보고 싶고요. 강릉의 바다도 보고 싶고 설악산의 단풍도 보고 싶어요. 한국 음식도 더 많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홍어 삼합, 순대국, 냉면 같은 것들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을 다 경험해보고 싶어서 계절마다 한국에 가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알아보고 있어요. 단기간이라도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해보면서 한국의 디자인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한국의 IT 기업들이나 광고회사에서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도 해보고 싶어요. 1년 정도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한국인처럼 생활해보고 싶거든요.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한국 음식을 매일 먹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상상만 해도 설레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떠났던 여행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번아웃으로 지쳐있던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준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그립네요. 한강의 야경이 그립고 등산하는 할아버지들이 그립고 야구장의 열기가 그립고 김치찌개의 맛이 그리워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니, 돌아가야 해요. 한국 여러분, 당신들의 나라가 저에게는 정말 꿈의 무대였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치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감동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